작은 공장에서 일한다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상견례에서 김미숙은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가문과 맞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딸의 결혼이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제조업체에서 열린 비즈니스 행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다니던 그 여성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과연 김미숙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법무법인 사무실은 오늘도 바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의 15층 법무팀 사무실에서는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수연이었죠. 26살의 수연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하루 업무를 미리 점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수연은 하나씩 차근차근 업무를 처리해 나갔어요. 수연 씨는 정말 모범생이네요. 저런 성실함을 본받아야겠어요. 신입 변호사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수연은 그저 겸손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지만 수연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개인적인 이야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평소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수연에게 한 동료가 말을 건넸습니다. 수연 씨는 항상 조용하시네요. 가족 이야기도 잘 안 하시고. 저희는 부모님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수연 씨는 정말 신비로워요.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수연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차분한 표정을 되찾으며 대답했어요. 별로 특별할 게 없어서 그래요.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말이죠. 동료들도 수연의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수연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수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강남에서 한참을 가야 하는 곳, 외곽의 작은 주택가에 수연의 집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15분 정도를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큰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끼인 작은 연립주택가였죠.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엄마, 집에 왔어요. 수연이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현관에는 낡은 작업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고 거실에서는 저녁 뉴스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실 소파에는 52살의 김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회색빛이 바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옷 여기저기에는 작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손톱 사이에는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거친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수연아.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미숙의 목소리는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회사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다. 이 정도야 뭐 힘든 게 아니지. 미숙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딸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미숙의 습관이었어요. 수연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찡했습니다. 투박한 작업복, 거친 손, 그리고 피곤에 지친 얼굴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수연에게는 소중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수연이 미숙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딸의 말에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커줘서 엄마가 더 고맙지. 그리고는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그 큰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으니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수연은 어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미숙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에요. 미숙은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일지 몰라도 딸에게만은 최고의 어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수연은 오늘 있었던 회사 일들을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미숙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수연아, 회사 일이라는 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야. 동료들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이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 모녀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갔습니다. 비록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친 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미숙은 내일 새벽 일찍 나가야 한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새벽 5시 미숙은 어김없이 알람 소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세수를 마치고 평소와 같은 작업복을 입었어요. 아직 잠들어 있는 딸을 깨우지 않기 위해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대형 제조업 단지였습니다. 여러 공장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미숙은 이미 20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생산직 사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 라인의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동료 직원이 인사하자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일찍 와야 하루 일과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잖아요. 미숙이 담당하는 것은 정밀 기계 부품 조립이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정확한 위치에 맞춰 조립하는 일이었는데 높은 집중력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미숙은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역시 미숙 씨예요. 이런 정밀 작업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후배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숙의 손에서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완벽한 제품들이 만들어졌거든요. 한편 수연은 강남의 법무법인에서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건의 계약서 검토와 고객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수연 변호사님, 이번 건은 꽤 복잡한 사안이에요. 선배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차분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법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시 수연 씨는 믿을만해요.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해주니까 안심이 돼요. 수연의 성실함은 사무실 전체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 자신은 이 모든 성취가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한 선배가 물었습니다. 수연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수연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어머니의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작은 공장에서 일하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배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그 시각 미숙은 공장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반찬과 함께 나온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미숙의 마음은 딸에게 가 있었어요. 미숙은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자신과는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미숙 씨 딸이 변호사라면서요? 정말 대단하네요. 동료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제가 뭘 했다고. 미숙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미숙은 다시 한번 집중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거든요.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제품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데 미숙 씨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막내 직원이 어려운 부분을 들고 와서 부탁했습니다. 미숙은 웃으며 일어나 그 자리로 갔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각도를 조금만 조절하면 깔끔하게 들어가거든요. 미숙의 손길 하나에 복잡해 보이던 부품이 완벽하게 조립되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수연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일과를 마친 후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수연의 마음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힘든 육체 노동을 하시는 어머니가 안쓰러웠거든요. 그 시각 미숙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작업복을 갈아입고 가방을 둘러맨 미숙의 모습은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역력했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딸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며칠 후 수연의 일상에 특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수연은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정영준이었죠. 28살의 영준은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연과 영준은 대학교 동창으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사이였습니다. 수연아, 기다렸지? 수술이 길어져서 늦었어. 영준이 수연 맞은편에 앉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은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가벼운 일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영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연아, 사실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 수연은 영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조금 긴장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우리 결혼 생각해보지 않을래? 영준의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수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응, 진심이야. 우리 이제 30 가까이 됐고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잖아. 영준은 수연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영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 두 사람의 결혼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준의 다음 말에 수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럼 곧 상견례를 해야겠네. 우리 어머니가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셨거든. 수연은 상견례라는 말에 약간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영준의 어머니 차여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명문가 출신으로 체면과 격식을 매우 중시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은 좋으신 분이야.
수연이 너를 만나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영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수연은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이었어요. 장소는 어디로 할까? 어머니가 시그니엘 서울 레스토랑을 제안하셨어. 격식 있는 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 수연은 시그니엘 서울이라는 말에 조금 더 긴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중 하나였거든요. 집에 돌아온 수연은 어머니에게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숙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수연아?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수연의 말에 미숙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정말이냐? 우리 수연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네, 엄마. 영준이라는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수연은 영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미숙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수연이가 좋다고 하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다.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시그니엘 서울 레스토랑에서요. 수연이 상견례 일정을 알리자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그니엘 서울 레스토랑이라니 꽤 격식을 차리는 자리인 것 같았어요. 엄마, 그냥 평소처럼 오셔도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위축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미숙은 딸의 마음을 알아채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수연아. 엄마가 언제 너를 부끄럽게 한 적이 있더냐? 하지만 미숙도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일지, 자신의 모습이 딸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지 말이에요. 상견례 날이 다가오면서 수연은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안 되었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영주는 자주 연락해서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지만 수연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어머니는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너무 긴장하지는 말고. 영준의 말에 수연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첫인상이라면 어머니의 모습이 가장 신경 쓰였거든요. 상견례 전날 밤 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일 정말 편하게 오세요. 상대방도 좋은 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숙은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수연아, 엄마를 믿어라.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숙의 말에 수연은 안심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어 보며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해 보이지도 그렇다고 너무 소박해 보이지도 않는 적당한 옷차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수연이 식탁에 간단한 아침을 차려놓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작업복 대신 오래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장 입으셨네요.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 수연이 상견례 하는 날인데. 정장을 입은 미숙의 모습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록 오래된 옷이긴 했지만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후 2시 시그니엘 서울 레스토랑에서 상견례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과 미숙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호텔에 도착했어요. 레스토랑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우아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와, 정말 멋진 곳이네. 미숙이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조금 안심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위축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죠.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한 것은 영준과 그의 어머니 차여진이었습니다. 55살의 차여진은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이었습니다. 영준아, 상대방은 언제 오는 거니? 차여진이 시간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거만함이 섞여 있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어머니. 수연이가 아주 좋은 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준이 어머니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여진의 표정은 여전히 까다로워 보였어요. 잠시 후 수연과 미숙이 레스토랑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수연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미숙은 오래된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정장이 워낙 오래된 것이라 색이 발해 있었고 곳곳에 작은 얼룩들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이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영준은 반갑게 맞이했지만 차여진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어요. 미숙의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준이 자리를 권하며 인사했습니다. 미숙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숙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차여진은 미숙의 낡은 정장과 거친 손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밝게 말했어요. 영준 씨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고마워요. 차여진은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숙을 바라보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순간 식탁 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고 영준도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합니다. 작은 공장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죠? 차여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캐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기계 관련된 일을 좀 합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은 듯 했어요. 차여진은 미숙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영준을 바라보며 눈짓을 했고 영준도 어머니의 의중을 알아챘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차여진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미숙의 낡은 옷차림, 거친 손, 그리고 모호한 대답들이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수연 양은 어떤 회사에 다니죠? 차여진이 수연에게 질문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다니는 법무법인에 대해 설명했어요. 아, 그 유명한 법무법인이군요. 좋은 회사네요. 차여진은 수연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했지만 미숙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차여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영준이와는 결혼을 제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차여진의 말에 식탁 위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영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영준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차여진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가문과 맞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이런 집안과 결혼이라니 말도 안 돼요. 차여진의 냉정한 말에 수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숙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상견례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끝이 났습니다. 수연과 미숙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선 수연과 미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며 걸었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모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어요. 차여진의 차가운 시선, 영준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어머니의 굳어진 얼굴까지 모든 것이 악몽같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미숙은 정장을 벗고 평소의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연아. 한참 만에 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어요.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 미숙의 말에 수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미숙은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일로 딸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엄마는 정말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여진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가문과 맞지 않다는 그 말이 특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이 그녀의 어두운 표정을 눈치챘습니다. 수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수연은 대충 둘러댔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준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준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수연은 끝내 받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문자 메시지가 여러 통 왔습니다. 수연아,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하셨어. 전화 좀 받아줘. 이야기하고 싶어. 수연아, 제발 연락해줘. 하지만 수연은 모든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준과 이야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영준의 연락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수연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상견례 때 영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미숙을 무시할 때 영준도 함께 당황해하며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았나요? 한편 차여진은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별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 영준이가 뭔데 그런 집안과.
차여진은 친구들 앞에서 수연의 가정 환경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체면과 가문의 격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집안이더라고요. 어머니가 뭘 하는 사람인지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차여진의 말에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미숙은 평소처럼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늦은 밤에 들어오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수연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미숙은 딸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수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자 영준이 수연의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수연을 붙잡았어요. 수연아, 제발 이야기라도 들어줘. 영준 씨. 수연은 영준을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컸어요.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설득이요? 영준 씨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잖아요. 수연의 말에 영준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그날 영준 씨 표정 봤어요. 저와 엄마를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수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영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그는 당황해서 수연과 미숙을 제대로 감싸주지 못했거든요. 수연아, 나를 속인 거야? 어머님이 사업하신다고 했잖아. 결국 영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수연에게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수연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엄마는 정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준의 말에 수연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준 씨,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수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영준은 뒤에서 불렀지만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결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수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숙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수연아. 엄마도 너를 믿는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상처 말이에요. 영준과의 결별 이후 수연의 일상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퇴근길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어요. 수연은 이런 평온함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회사에서도 수연은 평소보다 더욱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지만 수연은 여전히 말을 아꼈어요. 대신 더욱 성실하게 일했고 상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연 씨, 요즘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팀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수연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제가 할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집에서도 수연은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수연아,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구나. 미숙이 딸의 변화를 눈치채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말에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한 달이 지나자 수연은 완전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영준에 대한 아픔도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연의 회사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무법인이 대형 제조업체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법무법인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모두 긴장하세요. 대표 변호사가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수연도 이번 계약의 실무 담당자로 배정되어 바쁜 준비에 들어갔어요. 누구와 계약하는 건가요? 한 동료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신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정확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조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우리 법무법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파트너가 될 거예요. 수연은 호기심이 생겼지만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오든 최선을 다해 계약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수연은 계약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법률 검토부터 계약서 작성, 그리고 회의 자료 준비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일했고 동료들도 수연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수연 씨 덕분에 이번 계약이 성공할 것 같아요.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주셔서 고마워요. 동료들의 칭찬에 수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일에 집중하니 다른 잡념들도 사라지고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집에 돌아간 수연은 어머니에게 내일 큰 계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큰 일을 담당하게 됐어요. 미숙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이제 정말 큰 일을 맡게 됐구나. 네, 엄마.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켜 볼게요. 수연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자신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법무법인 전체가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오후 1시가 되자 법무법인 로비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접수 직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었고 법무법인 직원들은 모두 정해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시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신입 변호사가 수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법무법인 대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정중한 모습으로 로비 중앙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법무법인 입구를 통해 미숙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 입은 모습이었어요. 수연은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가 미숙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던 것이죠. 김 회장님, 직접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대표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은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김 회장님이라고 불리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바쁘신 중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대표님이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수연은 동료들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혼란이 더욱 커졌어요. 저분이 바로 천일 제조 대표님이시래요. 옆에 있던 선배 직원이 다른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천일 제조요? 그 유명한 정밀기계 회사 말인가요? 맞아요.
우리 법무법인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 중 한 분이에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수연은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일제조 대표라니 그것도 자신의 어머니가요? 우리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명한 기업들이 모두 그 회사 제품을 쓴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직원들의 감탄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숙은 법무법인 대표와 함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미숙은 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지만 수연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민호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영준의 친구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그는 미숙을 보자마자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김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한민호입니다. 아, 한 대표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미숙과 민호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본 수연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 미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일제조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였던 것이죠. 김 회장님께서 개발하신 신기술 덕분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의 인사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연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마음속으로는 이게 정말 우리 엄마야? 라고 생각하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20년 전에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참석자들은 미숙의 현장 경영 철학에 감탄했어요. 수연은 이제야 어머니가 왜 항상 작업복을 입고 다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연은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숙은 딸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정말 회사 대표이셨어요? 응, 수연아. 미안해.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미숙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수연이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전혀 교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말이야. 그럼 엄마는 왜 그동안 숨기셨어요? 수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수연아, 엄마는 내가 엄마의 직업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라는 사람 자체로 바라봐 주길 바랐거든. 미숙의 말에 수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미숙에게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연은 동료들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김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이 놀라운 소식은 예상치 못한 곳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견례에서 미숙을 무시했던 차여진에게까지 말이에요. 그날 오후 차여진은 평소처럼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여진아, 너 혹시 김미숙이라는 분 알아? 차여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이름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어제 우리 남편이 비즈니스 모임에 갔다가 봤다는데 천일제조 대표라고 하더라. 정말 대단한 분이시래. 차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천일제조라면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혹시 그분 딸이 수연이라는 이름인가? 차여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 법무법인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차여진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집에 돌아간 차여진은 인터넷으로 천일 제조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정말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였고, 김미숙은 그 회사의 창립자이자 대표였습니다. 이럴 수가. 차여진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회사 규모였습니다. 연매출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었고, 전국의 유명 기업들이 모두 이 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영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차여진은 서둘러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영준아, 큰일 났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수연이 어머니, 김미숙 씨가 천일 제조 대표래. 영준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천일 제조요? 그 유명한. 그래.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차여진은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영준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미숙이 천일 제조의 대표라는 것, 그리고 그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머니, 그럼 우리가. 그래,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거야. 차여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영준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다시 연락은 안 되니? 영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연은 이미 자신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고, 상처받은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차여진은 용기를 내어 지인을 통해 김미숙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들을수록 더욱 후회만 커졌어요. 김 회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기술자 출신이라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나라 제조업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차여진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편 영준은 수연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영준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도 지금 정말 후회하고 계셔. 하지만 수연의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영준 씨, 저는 엄마의 직업이나 재산 때문에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저를 사랑한다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을 텐데요. 영준은 수연의 메시지를 읽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영준 씨도 그날 저와 엄마를 부끄러워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수연의 다음 메시지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영준 씨,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날 밤 수연과 미숙은 평소처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상견례 때 엄마 회사에 대해 숨기셨어요? 수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돈께서 우리 집안의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로 바라봐 주길 바랐거든. 수연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미숙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 그래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거야.
수연은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운이 좋은 딸인 것 같아요. 엄마처럼 지혜로우신 분을 어머니로 둔 거니까요. 미숙은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연아,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됐으니까요. 며칠 후 차여진은 용기를 내어 직접 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연 씨, 저 차여진이에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수연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수연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연의 말에 차여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연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과 미숙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의 작은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 굴복하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는 모녀의 모습이었어요. 멀리서 바라본 그들의 뒷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당당함이 느껴졌거든요. 겉모습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진짜 품격과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수연과 미숙은 그 진리를 몸소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라고, 진정한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이 아닌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